안녕하세요. KTV 직격 인터뷰의 김태욱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미투 운동에서 드러난 성폭력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안, 또 최근 심각해진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격 인터뷰는 여성가족부를 찾았습니다.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이숙진 차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평등을 일상으로 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방안 좀 들으러 왔습니다. 아유,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좀 바빴습니다. 네. 이 7월 첫째 주가 양성평등 주간이더라고요. 양성평등 주간은요, 우리 일주일간 우리 사회의 성평등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히 올해는 아무래도 우리가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보다 활발했고, 더불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하여서 저희가 이러한 그 문제들이 여성들의 일상적 삶을 좀 더 바꾸게 하기 위해서 평등을 일상으로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올해 그 양성평등 주간의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차관님 되신 지 1년 정도 되셨잖아요. 그동안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마 뭐 다 아시겠지만 국내외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그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일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제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일하게 된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에 미투 운동이 또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제기가 됐었고, 그 가운데서 저는 이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미투 운동 자체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바꿔놓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의 토대가 좀 변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차관님이 보시기에는 이 미투 운동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오랫동안 누적된 그런 성차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성들에게 거의 어떤 그 한계치에 이르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마 전 사회적으로 좀 더 본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지만이 뭔가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좀 이루신 것 같고요. 그런 공감대 하에서 이제 개인의 어떤 역할들이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흐름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오랫동안 성차별적이었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들을 제대로 해석하거나 설명해내지 못했는데, 이게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게 권력 구조에 의해서 나타난 성희롱과 성폭력의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그리고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앞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좀 나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쌓여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을 때 다양한 운동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고,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정부로서의 책무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먼저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대책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문화예술계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직장 내 또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성희롱 성폭력 대책에 대한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에 이어서 이러한 모든 대책들을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추진 점검단을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8개 부처에서 저희 여성가족부에 파견이 되어서 그동안 나온 대책들을 꼼꼼히 섬세하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금 살피고 있고요. 이 많은 문제들이 여성가족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부처들, 범부처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하는 민간협의체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 단장이시잖아요. 추진 점검단은 저희가 3월 8일 날 이 추진 점검단을 이제 발족을 했고요. 6월 15일까지 해서 한 100일이 됐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추진 점검단에서는 공공부문의 성희롱 성폭력 특별 신고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이 지금 100일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신고센터에 그 접수된 신고 건수가 저희가 한 거의 770건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770건 중에서 신고로 넘어간 건수가 240건 정도였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비율이네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신고 건수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대응하면서 해당되는 조치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투 운동 이후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그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질문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신고센터에 이제 신고를 하시는 피해자들께서는 과거에는 전혀 다른데 여러 군데에 해봤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 특별신고센터에 신고한 이후에 가해자에 대한 어떤 조치들이 좀 이루어졌다든가 또는 2차 피해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해당 기관 안에서 아주 불필요한 소문들이 좀 유포된다거나 라고 하는 그런 2차 피해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점검단에서 컨설팅단과 함께 해당 기관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지만 저희가 차곡차곡 피해를 신고하신 피해자분들의 욕구에 맞게 해결점을 찾아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피해자의 요구에 맞는 조치 이것만으로도 피해자가 굉장히 신고하려는 그런 용기도 더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공공부문에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선례를 남기고 계속해서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 2차 피해가 좀 요즘 가장 안타깝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2차 피해 관련된 부분은 특별히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차 피해에 대한 방지는 매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 피해자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또 수사 과정에서는 가명조소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예전에 비해서 이 가명조소 활용 비율이 매우 높아지는 이제 이러한 그 변화를 좀 이루어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2차 피해의 정황이 확인이 되거나 또는 상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저희 해바라기 센터라든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또 2차 피해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가 악성 댓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악성 댓글의 경우에도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를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요즘 문제 제기가 되고 있던 게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알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협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문제인데요. 수사 과정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 그러니까 혐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간혹 언론에 의해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언론에서 보도하실 때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제작을 해서 기자협회하고 제작을 해서 약 180개 정도의 언론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 부분에 있어 국민들의 의식이 조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성폭력 피해자를 탓하는 잘못된 시선은 또 다른 폭력이다. 그런 홍보물을 동영상을 20초짜리 작가 만들어서 좀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아픔에는 공감을, 폭력에는 단호히. 성희롱, 성폭력 없는 대한민국. 디지털 성범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고 있나요? 네,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종합대책은 사실은 작년 9월 26일 날 이미 한번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 자체가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가동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대책들에서는 사실 경찰청에서는 각 지방경찰청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 촬영 또는 불법 영상물들의 불법 유통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피해자들께서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이 촬영물이나 영상물들이 빨리 삭제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삭제 지원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열어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아서 삭제 지원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50일 정도의 기간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한 2,100여 건 정도의 삭제 지원을 해드린 지금 경험이 있고요. 이 모든 그 조치들이 좀 더 신속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에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긴급 심의 제도를 도입을 해서 빠른 삭제 지원,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몰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법 또는 불법 촬영, 또 불법 영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그 말이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희화화시킨다거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주 소형 카메라, 변형 카메라 등을 통해서 이런 불법 촬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착안해서 과연 이런 변형 카메라를 어떻게 그 이력을 관리하고 또 규제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방안을 과기정통부와 함께 찾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 디지털 성범죄의 많은 그 불법 영상물들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유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서 국제 공조를 좀 더 긴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 많은 지금 협조를 해주고 있고요. 국제적인 연대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 어떤 유엔 위민의 서한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국내 어떤 다른 외국 공공기관하고 접촉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피해자들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네, 맞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고요. 네. 전화번호는 735-8994번입니다. 735-8994번. 네, 이쪽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요즘 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성평등 운동 자체를 조금은 남녀 성대결로 보는 구도가 생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차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성평등이란 어떤 건가요? 네, 성평등을 좀 개념 정의를 해보자면 네.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폭력이 없이 인권이 동등하게 보장받고 존중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것은 특정하게 여성만의 문제 또는 특정하게 남성을 어떤 대결 구도로 갖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평등의 문제는 특정한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별에 따른 여러 편견이라든가 차별,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여성과 남성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여성의 문제가 곧 남성의 문제일 수 있고 더불어서 남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평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질 때쯤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마지막으로 차관님의 바람이나 각오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성희롱 성폭력 관련된 피해자분들의 신고로 이루어진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오늘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가서 그 불법 영상물들을 보고 왔는데 저는 불법 촬영물들의 유포에 의한 피해자분들이 경험하는 그 아픔은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사회적 살인이고 인격 살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런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또는 유포하거나 또는 보는 것도 매우 중대한 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들께서 좀 인식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불법 촬영물의 불법적인 유포를 막기 위해서 제가 여성가족부 차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할 거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는 일단은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생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경제적 생존도 돼야 되고 신체적, 물리적 생존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 문제를 꼽고 싶습니다.